네, 지금부터 4주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주제 발표에 대한 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종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 박종수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이게 4주제째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 주제를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날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주제는 신탁 수익권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로 신탁제도에 대한 세제를 다룰 것입니다. 올해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이제 신탁에 관련된 세제가 대폭 이제 들어갔고요. 따라서 오늘의 이 주제는 이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좋은 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실 분은 늘푸른 세무법인의 박창덕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오늘 그 토론자로는 원래 두 분을 모셨었는데 이제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오늘 나오신 토론자분은 KB국민은행의 WM투자자문부의 원종훈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럼 먼저 거두절미하고 발제 말씀을 듣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제는 PPT로 해주시죠. 예, 발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한 2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요. 토론 말씀은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발표를 맡은 박창덕 세무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신탁 수익권 과세 제도에 관한 연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표 내용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발표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제해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발표할 내용의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신탁세제가 대폭 개정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소득과세에 있어서는 수익자과세 원칙에서 예외적 위탁자과세, 선택적 법인과세 방식이 도입되는 것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과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인 위탁자과세에서 원칙적인 수탁자과세로 개정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수탁자과세에서 위탁자과세로 변경이 될 것이고요. 상증세법은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의 경우 수익자에게 상속세가 과세가 됨을 명확히 하고 신탁이익 증여 시기를 일부 보완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개정의 폭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탁 수익권의 개념과 실질 수익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법상 수익자는 신탁행위로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의미합니다. 세법상 수익자는 소득세법에서는 신탁법상 수익자 또는 수익자 부존재 신탁에서의 위탁자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신탁법상 수익자로 해석이 되고요. 부가세법에는 위탁자 과세 원칙 규정에서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이해가 되면서 수익자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탁법상 수익자 개념에 기초한 소득세법과 상증세법의 규정은 위탁자 소득 분산으로 인한 소득세 회피와 증여세와 소득세의 중복과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위탁자 신탁이나 일본의 간주 수익자 개념을 참고해서 세법상 수익자의 범위를 실질 수익자의 개념으로 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위탁자의 지배력 기준을 마련해서 위탁자가 신탁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과세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위탁자 신탁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이고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인 신탁입니다.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위탁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 즉 위탁자 신탁에 해당되면 자익 신탁으로 분류하고 자익 신탁이 아닌 신탁을 타익 신탁으로 분류해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자익 신탁과 타익 신탁의 개념 정의는 신탁 수익권 과세를 설명하는 개념 도구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현행 상증세법상 신탁 수익권 과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증세법 주요 규정을 살펴보면 법 제9조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규정에서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되 타인이 보유한 수익권가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보유한 신탁수익권을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33조에서는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원본 수익자가 원본을 받은 경우, 수익자가 수익을 받은 경우 그 권리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자 부존재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25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되는 날을 증여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현금주의에 의한 과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수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위탁자 사망일, 약정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일, 확정된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일로 보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61조에서는 원본 수익자와 수익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각 시기별 수익과 원본의 현재 가치 합계액을 신탁수익권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원본 수익자와 수익권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역시 장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유언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에 있어서는 직전 수익자 사망 시 승계 수익권자의 상속세가 과세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정된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최초 지급일을 증여 시기로 보던 규정을 신탁계약 해지권, 수익자 변경권, 해지 시 귀속권 등이 위탁자에게 부여되지 않아서 원본과 수익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해서 최초 지급일로 보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행령에 규정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탁수익권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탁수익권 평가 규정상의 문제점입니다. 신탁재산이 부동산, 주식 등 실물자산인 경우에는 미래에 취득할 원본의 가액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치의 할인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법을 적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증여자의 증여재산, 즉 신탁재산가액과 수증자의 수증가액인 현재 가치 할인액의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탁기간에 위탁자가 수익자 또는 수익권의 내용이나 수익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평가액이 당초 평가한 금액과 불일치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수익금이 확정되거나 또는 불확정에 따라서 증여 시기가 달라지는데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존속기한이 수익자의 사망 등으로 변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수익권 평가 시에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 규정과 비교해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규정은 20배를 한도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상속인이 보유한 신탁수익권이 상속재산 가액에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신탁수익권 소유 여부에 대한 판정은 제25조 신탁이익 계산 방법 규정에 규정되어 있는데, 즉 현금주의 원칙에 따른 증여 시기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차감되는 신탁수익권을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에 사망일 기준으로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로 평가해야 하는데 불확정 수익 등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지급받는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자에서 이탈된 증여재산가액을, 즉 신탁재산가액 원본을 수증자의 수증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여러 차례 지급받는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신탁재산가액을 수익권의 현재 가치와 원본 수익권의 현재 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수익권 가액과 원본 수익권 가액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단 가치 변동을 수반하는 실물 자산이 신탁 원본인 경우에는 수익권 가액은 현재 가치 할인액으로, 원본 수익권 가액은 신탁 자산 가액에서 수익권 가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존속기간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 방법의 개선 방안입니다.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성별, 연령별 기대 여명 연수를 고려하여 존속기간을 결정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고 사례됩니다. 이는 종신정기금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탁재산 종류별로 국세청장이 평균 수익률을 고시하는 방법으로 예상 수익을 결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신탁 수익권 과세 시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로 현금주의 과세 원칙으로 인해서 과세를 이연시키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도 넓은 의미로 보면 소득과세로 볼 수 있는데, 권리 의무 확정주의로 과세하는 소득과세와의 과세 형평 및 체계 정합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담세력이 없는 자의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확정된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최초 지급일을 증여 시기로 보는 규정은 현금주의의 예외적 과세 규정으로서 담세력이 없는 곳에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리 의무 확정주의 과세와 분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수익을 받을 때가 아닌 신탁 수익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 기간에 걸쳐 이자 없이 연부연납하는 방식입니다. 신탁 이익이 상속재산 평가 시 누락되는 문제점 및 신탁 수익권 이전 시 과세가 누락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며, 납세 의무를 조기에 확정하면서 담세력을 감안하는 방안이고, 소득과세와 체계 정합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정산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입니다. 5년마다 증여세를 정산하도록 해서 존속기간 미확정이나 신탁이익 미확정 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세 번째, 신탁수익권 이전 시 과세상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수익자 지정 시 또는
수익권 양도 시에 증여자를 결정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행 증여세제는 증여자별, 수증자별 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으므로 증여자를 결정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위탁자를 증여자로 보는 규정만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 상정세법상의 규정으로는 물론 포괄 증여 규정도 있지만 신탁이익의 증여 규정에서는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 위탁자를 증여자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 변경권자의 권한 행사로 수익자가 지정 변경될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무상 양도할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무상으로 수익권을 취득한 자가 증여세 납세 의무 성립 이전에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당초 수익권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는 현금지 과세 규정으로부터 비롯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위탁자 지위 이전 시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수익자 미지정 신탁이나 위탁자가 수익자인 신탁 또는 위탁자의 지배력이 존재하는 신탁에서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새로운 위탁자가 실질적으로 신탁을 지배하는 실질 수익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위탁자가 수익자 지정 변경권자를 지정하면서 위탁자가 신탁의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탁자를 증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위탁자 지배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수익자 지정 변경권자가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시에는 수익자 지정 변경권자를 증여자로 보는 반면 위탁자 지배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익자 지정 변경권자가 수익자를 지정 변경할 시에는 위탁자를 증여자로 보는 그런 방안입니다. 다음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 수익자에 대한 증여 시기 이전에 수익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 시점을 증여 시기로 의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면 수익권 취득 시에 과세되므로 이런 보완 규정은 불필요하지만 현행 과세 체계 속에서는 이런 과세 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위탁자가 신탁의 지배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탁자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하면 새로운 위탁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유언대응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에 있어서의 과세 문제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0년 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세법 제9조의 개정안을 보면 제3항과 4항을 신설했는데요. 3항에서는 수익자 연속 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 재산에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속세로 수익자 연속 신탁에서의 수익자가 상속세로 과세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나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인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신탁 이익 평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현행법상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제25조를 준용하여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피상속인 유상가액과 상속재산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존속기간의 불확정 및 수익의 불확정, 수익권자의 부존재 등으로 인하여 각 연속 수익권의 현재 가치의 합계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없고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1차 수익자 사망 시에 2차 수익자 등에게 당초 상속세로 과세된 신탁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가 중복 과세가 된다는 그런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자 생전 단계에서의 과세 관계입니다. 위탁자 생전 단계에서는 위탁자의 지배력이 존재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위탁자가 실질 수익자로서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위탁자에게는 신탁 수익에 대해서 발생 시 과세하고 타인이 즉 수익권자인 타인이 수익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령 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위탁자 생전 단계에서 위탁자 지배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증여세 과세는 현금주의 과세 방식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 분산에 따른 조세 회피와 중복 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탁자 사후 단계에 있어서의 과세 관계입니다. 피상속인 유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망을 원인으로 세대 간 수익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승계 수익권자에게 피상속인 유산가액, 즉 신탁재산 원본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A 사망으로 B가 수익권을 취득한다면 B에게 신탁재산가액 전체를 상속세로 과세하고 B 사망으로 C가 수익권을 취득한다면 C에게 신탁재산 전체에 대해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겁니다. 이런 경제적 실질에 부합되는 것이고 일반 상속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 실현과 중복과세 방지를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연속 수익권자 생존 중에 사망이 아닌 사유로 수익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과세 방안입니다. 이 예에서 B가 생존 중에 D에게 수익권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의 자녀 수익권을 기대 여명연수와 국세청장이 고시한 통계적인 수익률을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할인한 금액으로 D에게 증여세를 과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 예에서 B가 생존 중에 D에게 수익권을 유상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B에게 과세된 상속 재산이 현금화되었기 때문에 B에게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세 번째, 위 1, 2의 경우 모두 C는 B 사망으로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B가 C에게 상속한 거로 봐서 C에게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속 수익자가 신탁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입니다. 신탁 재산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즉 피상속인 유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서 수익자가 신탁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및 신탁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신탁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법의 목적은 신탁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는 것인 반면 세법은 실질 담세력에 과세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탁세제 개선은 실질 과세를 실현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며 과세 형평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납세 의무자인 신탁 수익자의 범위에 위탁자의 지배력 기준을 설정하여 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포섭해야 하며 현행 현금주의 증여세 과세 체계를 권리 의무 확정주의 과세 체계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실질 과세를 실현하는 방안이 될 뿐만 아니라 과세 이연 및 과세 누락,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소득과세와 증여과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탁자의 지배력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번부터 9번까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신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위탁자가 신탁 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소득 과세관계 및 증여과세관계를 설정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그 2020년 개정세법 안에 그 소득 과세 부분과 부가세 과세 부분에 위탁자의 지배력 기준을 시행령이 위임하고 있습니다.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 상증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어떤 기준을 발표자가 제시함과 동시에 상증법에도 위탁자의 지배력 기준을 동시에 채택을 해서 과세관계를 가져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 발제자께서는 이제 신탁과 관련해서 신탁 수익권이라는 관점을 설정을 하고 실질과세 측면에서 세법상 위탁자의 지배권을 잘 통제하면서 그리고 조세 회피를 차단하면서 관련 신탁 관련 당사자들 간의 어떤 과세를 형평성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셨습니다. 특히 신탁 수익권의 평가 단계에서의 문제, 그리고 신탁 수익권의 과세 시기의 문제, 그리고 신탁 수익권을 이전할 때 생기는 문제 등등을 언급하셨고, 또 신종유형 신탁인 유언 대용 신탁이나 수익자 연속 신탁과 관련된 몇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신탁은 이게 영국에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라 영미법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는데 대륙법계인 우리나라는 이게 잘 활성화가 그동안 안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탁법도 많이 이제 개정이 됐었고 그에 맞춰서 이제 올해 세법 개정에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으로는 세법은 또 이게 하나의 규제 제도인데 이 활성화에 너무 앞서서 이 세법 체계가 먼저 만들어지면 이게 좀 활성화를 좀 더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뭐 그런 또 걱정도 해봅니다만 뭔가 하여튼 세법 관계, 그 조세 법률 관계를 적정하게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라는 점도 세법을 만들음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제 말씀에 대한 토론 말씀 듣겠습니다. 자, 원종훈 부장님 토론 말씀 주십시오.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국민은행 WM 투자자문부장을 맡고 있는 원종훈 세무사입니다. 그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이 내용 한번 쭉 훑어보고 왔는데 자료가 너무 좋았습니다. 평소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고려하지 못한 내용까지 깊이 있게 고민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신 더불어서 세법이 워낙 그 신탁과 관련된 세제가 이번에 개정세법안에 큰 그림 범위 안에서 약간 들어가서 좀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탁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탁의 어떤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세법에 반영하는 것보다 사실 활성화를 지원하는 측면의 어떤 세제 지원 측면에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신탁은 경제적 실질하고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자 독식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임차권, 사용 수익권 모든 걸 다 가져가게 되죠. 이럴 때면 신탁이 아니고서는 이 부동산과 그 사용 수익권을 분리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게 경제적 원리에 맞으니까요. 그런데 신탁은 이걸 분리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활성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세법에 대한 지원과 보완 외적으로 신탁이 활성화되기 위한 그 외에 어떤 제도적인 보완이 좀 제도와 법률적인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하는 내용을 잠깐 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최근에 그 유언 대용 신탁이 고객들한테 조금씩 알려지면서 상담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상담의 한 10개 중에 8개에서 9개 정도의 신탁에 대한 니즈는 사실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류분에 대한 보호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민법에서는 신탁재산을 명확하게 상속재산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해석상 다수설에 의해서 신탁재산도 그 수익권도 유류분 청구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에 좀 의미 있는 이제 판결이 나온 게 2심 판결에 의해서 신탁회사에 1년 이전에 신탁에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1년 이전에 상속인 외의자에 증여한 걸로 판단하고 유류분 대상에서 빠진다라는 다소 조금 긍정적인 해석을 내렸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상고를 가지 않아서 이게 조금 확정력 있게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이 좀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 또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언 대용 신탁 같은 경우에 유언의 보호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언 대용 신탁이 일반 유언 공증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연속 수익권을 지정함으로 해서 어떤 망자의 본인 고유 재산에 대한 분할 의지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 강력한 유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지정자 외에는 다른 상속인이 못 보게 해야 될 부분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현재 부동산 같은 경우에 신탁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신탁 등기 내역이 표시가 되고요. 이게 사실 신탁 원부 열람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신탁 계약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열람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떼봤어요. 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신탁 원부의 내용까지 다 공개되는 현황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우리가 신탁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탁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에 대한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 신탁은 그 일반인들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금전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신탁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유언 대용 신탁의 물건으로 집어넣고자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기본적으로 소유권만 신탁을 넘기는 걸 원하지 않죠. 보통 이 부동산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임차인 관리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 것까지 모든 걸 다 맡기기를 원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재위탁을 하지 않고서는 일반 신탁회사에서는 이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갑종 신탁으로 가지 못하고 울종 신탁으로 가는 경향들이 뚜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회사가 이 부동산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재위탁을 좀 열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탁재산을 합동 운용할 수 있는 요것도 좀 법률적으로 좀 보완이 된다면 기본적으로 신탁이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신탁 관련되어 있는 세제가 이렇게 보완이 되지 않았느냐. 사실 여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데도 요 계약 구조하고 비슷한 게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 보험도 사실은 그 신탁 계약 구조와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수익자가 있고, 실질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변경과 계약자에 대한 변경, 중간 변경, 이게 모두 다 보험과 관련돼서는 이미 세제상으로 거의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은 거의 없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걸 가입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활성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진행이 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표 자료에서 좀 공감이 가는 내용이 있지만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유연 대용 신탁을 하는데 수익의 수익권만 연속 수익자를 지정해서 계속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원본의 수익자는 손자에게 30년 후에 주겠다라고 지정을 하는 경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그 상증법에 의하면 신탁 재산은 사망 시점에 일단은 상속 재산에 포함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아까 발표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현재 가치를 반영을 해서 사망 시점에 우리 납세 의무 성립 시점에 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내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돌이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납세 의무자의 우리 상증법 규정을 보게 되면 납세 의무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30년 후에 받게 되는 손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속인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당장 사망 시점에 그 원본의 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실질적으로 받은 내역들이 없기 때문에 연대 납세 의무를 기반으로 해서 과세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설사 과세한다 하더라도 30년 후에 그 손자에게 귀속되는 시점으로 조금 이연해서 과세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보완 조치와 그다음에 연속사 수익자 지정을 원본 수익자를 향후 미래에 받도록 지정을 하고 그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서 세대를 건너뛴 손자 같은 경우에 할증에 대한 규정도 사실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도 같이 진행이 된다면 조금 더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세법의 개정보다는 신탁이 활성화가 되기 위한 다른 민법, 신탁법, 부동산 등기법, 자본시장법. 이 자본시장법도 지금 문제인 게 신탁 같은 경우에는 의결권을 제한하다 보니까 신탁을 통한 법인회사의 가업승계도 사실 일부 제약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인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좀 신탁이 조금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실무에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에서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예컨대 뭐 재신탁 허용이나 또는 합동 운영 허용성은 이건 아마 세법에 두는 것보다는 아마도 신탁법이나 이런 때에 대한 개선 방안이 될 것 같은데, 뭐 과세 이연의 필요성이라던가 또 세대 생략 시 할증의 필요성이라던가 등등 뭐 이런 점들을 지적해 주셨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탁을 활용한 가업 승계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법상 개선 방안도 뭐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요 토론 말씀에 대한 발제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실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특별히 제 발표 내용에 어떤 특별한 질문은 없는 것 같고, 그 신탁의 활성화가 먼저냐, 뭐 세법의 정비가 먼저냐,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동시에 맞물려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법의 평가 문제나 뭐 과세 시기 문제나 납세 의무자 결정 문제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탁을 활용하고 싶어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세무사업을 하고 있지만 의뢰인이나 납세자들한테 신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싶어도 이게 답이 없어서 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어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뭐 플로우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플로우 질문도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온라인 상황이고 유튜브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앞서 그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고 발제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신탁의 많은 활용, 그래서 그걸 활성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어떤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제 세법상 많은 규정들이 도입이 됐는데, 아까 토론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보험에 비하면 아직도 신탁과 관련된 세제는 좀 더 갈 길이 있다, 멀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도 하여튼 신탁이 여러 경제 활동에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조금 새로운 또 활력을 우리 경제에 불어넣을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우리 28차 조세법학회 추기학술 대회를 진행했는데요. 오늘 마지막 세션 발제와 토론은 이렇게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여해주신 발제자와 토론자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